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보니까 마스크 벗어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있을 때는 이뻐 보이는데 여자가 이혼했더라고. 남자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여자가 이혼 청구했어요. 마스크 끼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요약집, 서브노트 요약집 나왔습니다. 뭐 보셨죠? 여기 이것만 봐도 90점, 기본서 봐도 9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100%는 적중 못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게 있어요. 꼭 한두 문제씩. 그 4문제까지 최소한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90%는 적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 뭐 몇 문제는 한두 문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옛날에는 100점이 아니라 1등을 발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1,000,000원씩 주고 이랬어요. 옛날 1등 하면, 전국 수석하면. 근데 지금은 아예 수석 발표를 안 합니다. 옛날에 발표했어요. 수석 발표하다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석은 한 명인데 모든 학원이 다 수석 합격자 배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해서 이제 아예 발표 안 하고, 또 수석 발표한 사람은 역대 수석 합격자 100% 다 망했습니다. 개업해가지고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돈 잘 버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석을, 저도 6등 해서 제가 시험 볼 때 전국에서. 근데 망했잖아요 결국. 안 좋은 거라고. 그게 알려주더라고. 점수 잘 받았다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독이 되더라고 결국. 가장 좋은 건 딱 60점 합격한 거 가장 좋아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85%는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게 자꾸 프린터, 이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이거 보는 게 좀 뭐 번호 찾고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또 다 줄여놔서 잘 모른다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약지 맨 뒤에 실어놨어요. 프린터는 안 가져오고 잊어먹어가지고 못 봤다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요약지 맨 뒤에 실어놨으니까 이걸 한 번씩 심심할 때 한 파트, 예를 들면 3년이 나오면 3년짜리 그게 뭐 예를 들면 46분에 있잖아요. 이걸 한 번 다 적어보면 기억에 오래 남고요. 적을 시간 없으면 한번 눈으로라도 읽어라도 보시라고, 억지로라도. 그게 무슨 말,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 공부를 잘하려면은 찾아봐야 된다고. 기본서나 법조문. 저는 법조문을 찾아봤었어요. 기본서도 개정된 내용이 반영 안 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법조문을 찾아보면 최근에 바뀐 내용이 다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법조문을 자꾸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단순히 암기만 해놓으면 돌아서면 또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또 문제 풀면서 역으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일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는 꼭 응시해 보시고 점수는 크게 연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의고사 본 거는 해설 강의는 제가 내일은 다른 출판사 걸 하고 모레쯤 제가 해설 강의한 건 제 개인 채널에는 올려놔요. 해설 강의하는 걸 보고 싶은 분은 궁금하면 봐도 되고 아니면 해설 봐도 뭐 다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641페이지 경매 신청은 아까 채권자 한다 이야기했고요. 642페이지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이 한다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642페이지 맨 밑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 시험에 나왔네요. 아까 다 말했습니다.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643 아까 다 말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매수인이 부담이 바뀌는 경우 당연히 바뀌죠. 매수인이 최선순위 임차권 배당 요구하면 배당 받아가면은 말소되니까 안전하다 생각하고 입찰 했는데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리면 그 보증금 내줘야 되면 부담이 바뀌죠. 그래서 철회하지 못한다는 말도 아까 했고 현황조사 다 이야기했습니다. 644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공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소라는 게 200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그 지금 20년 넘게 우리 책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인데 공무소라고 적어놨어요. 시험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나왔으면 바뀌었겠죠.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공공기관이라고 공무소가 세무서 같은 곳입니다. 세무서에 세금 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맨 밑에 매각 방식 요건 시험에 출제됐다고 돼 있는데 시험에 출제됐다고 옆에 표시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한 번이라도 출제된 적이 있는 것. 매각 방법이 3가지인데 시험에 매각 방식 2가지 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가지가 아니라 3가지입니다. 3가지. 현실적으로는 2가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현실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게 나오니까 이론적으로는 3가지입니다. 그 박스 안에 메뉴에 있는 호가경매 이게 현실적으로는 실시 안 합니다. 호가경매, 불을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한 명 1억에 사겠다니까 그 다음에 1억 천, 그러니까 집행관이 자 1억 천 나왔습니다. 더 부를 사람 1억 2천, 1억 2천 나왔습니다. 또 더 비싸게 부를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1억 3천, 그래도 안 나오면 자 1억 3천 불렀습니다. 1억 3천, 1억 3천 이렇게 3번 불러도 더 이상 높게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게 호가경매입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걸 했었어요. 옛날에 하다가 이걸 해보니까 전부 법정에 조폭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부르려고 하니까 입을 쳐다보면서 입을 찢어버리겠다. 나중엔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입 움직이려고 하다가 물러버리고 끝내고 이렇게 담아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실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법원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린다고요. 법적으로는 3가지라고 현실적으로는 2가지고요. 그 시험에 2가지 방식이 있다. X로 출제됐다고 3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호가경매도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해고록에 보니까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그때 뉴스에 보기에는 연희동 놀이터에서 경매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해고록에는 집에서 진돗개가 경매가 됐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2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돈 없어 29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키우라고 줘서 잘 키워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감사를 표한다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가 사주는지 누가 사주는지 몰라도 하여튼 사가지고 다시 키우라고 줬대요. 호가경매해서 호가경매. 자, 이 진돗개 살 사람 그 유채동산은 호가경매 한다고요. 집에 뭐 텔레비전 이런 거 가재도구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그걸 붙여가지고 경매할 때 그때는 호가경매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안 하는데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일 입찰은 정해진 하루 만에 1등 다 뽑는 게 기일 입찰이고요.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실시하는 게 기간 입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캔코, 온비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기간 입찰을 합니다. 3일 동안 입찰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경매는 조금 담아보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증금을 금액을 써내면 그 봉투에다 돈 넣고 하면 더 높게 쓰내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 공매의 경우에는 누가 얼마 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하니까. 3가지 방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645페이지 입찰 종결입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가 나왔어요. 2등. 차순위 2등을 뽑는 거는 우리 기출문제에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다. 그러면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러면 잔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2억 3천만 원이 남았죠? 그 차순위 2등이 되려면 1등이 쓰는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차순위 2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2등을 뽑냐 하면은 우리 일반 매매에서도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 안 주면 계약금 떼먹히잖아요. 떼먹지요. 안 돌려주죠. 마찬가지 이것도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면 이 안 돌려주는 금액하고 2등한테 2억 3천만 원에 팔아도 합하면 1등한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등을 뽑는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줍니다. 자, 646페이지. 유찰 시 세매가 갈 때는 상당한 금액을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하고요. 647페이지 맨 위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최고 많이 나온 게 아니고 두 번째 많이 나왔네요. 최고 많이 나온 거는 매수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우리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이제 요약집에다가 가지고 있으면 체크해 놓든지 시험장에 최종 마지막에는 프린터 있으면 프린트만 가져가든지 아니면 요약집 맨 뒤에 있는 거 요거만 가져가면 되겠죠. 그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244페이지 요약집은 244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 앞에서 말했습니다. 기일이 아니라 기한까지 돈을 내면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기한이 오늘이 4월 29일입니까? 오늘 29일 맞아요? 29일까지 돈 내면 된다고. 옛날에는 기일이었기 때문에 딱 29일 날 밖에 돈 못 냅니다. 돈 있어도 어제 내고 싶어도 못 낸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기 때문에 29일까지 내면 되니까 28일 날 돈 있으면 돈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입니다. 배당 649페이지 배당인데 650페이지입니다. 650페이지인데 이 배당 순서가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딱 두 번 시험에 나왔다고. 배당 요구, 배당 순위. 그냥 책에 있는 거 표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0순위, 1순위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가장 순서가 먼저라는 뜻이지. 아니, 인터넷에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1등이 빠른 겁니까? 0등이 빠른 겁니까? 묻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등이 빠르죠 이랬더니만, 근데 왜 배당은 0순위가 더 빠르냐 1순위가 더 늦고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깊이 따지다 보면 힘들어요. 그냥 0순위가 최고 먼저라는 뜻이에요. 이게 0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에 0순위를 1순위, 1순위가 2순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순서가 가장 먼저라는 뜻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근데 보통 경매에서는 0순위 이런 말을 해요. 법에는 0순위라는 말 없어요. 법조문에는. 자, 그래 가장 먼저 배당하는 게 경매 집행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가장 먼저 0순위로 배당받고요.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최우선 면제. 2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는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면 요 학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이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고요. 그 다음에 3순위, 4순위가 물건인데 물건이 아닌데 물건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은 확정일자, 임차인, 확정일자,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그 다음에 조세채권, 세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확정일자가 7월 16일이고요. 재산세 납부, 재산세 고지서 발송일, 즉 재산세의 법정기일이 7월 9일이면 7월 16일, 물건은 만약에 예를 들면 8월 1일 뭐 전세권이 있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임차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래 재산세를 7월 16일부터 말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아직 안 냈다고 압류 등기 돼요, 안 돼요? 등기부에 안 됐겠죠? 그 등기부 때 보니까 아무런 권리관계 깨끗해서 임차인이 이때 들어왔다고요. 근데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이 사람이 세금 안 내면 이게 먼저 배당받는다고요. 그래서 아까 표준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법무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권장계약서에 보면 조세 체납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놓고 지금 답변에
임대인이 없습니다. 자필로 적고 임대인 사인을 받아놔야 돼. 개업공개사는.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을 다 못 받으면 개업공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할 길이 없잖아요. 사실 그때는 등기부 때 보니까 이게 세금 안 낸다고 금방 압류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독촉하고 오랫동안 안 내야 압류등기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하고 똑같이 순서대로 먼저 돼 있으면 먼저 배당받는다고.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의 전후에 따라 배당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이제 월급, 임금 채권이고요.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세금, 후순위 세금.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7순위 공과금. 뒤에 의료보험료 돼 있는데 의료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죠. 시험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은 회사 여러 군데 다니면 국민연금 여러 개, 직장보험 여러 군데 가입해도 돼요, 안 돼요? 고용보험료는 여러 개 가입이 안 되더라고. 고용보험은. 근데 국민연금은 여러 군데, 회사 여러 군데 투잡, 쓰리잡 가능하잖아요. 되냐고 안 되냐고요.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이 당국대 대학원도 하고 국제사이버대도 하는데 따로따로 다 국민연금 다 가입해 주더라고요. 가능해요. 근데 고용보험은 안 되더라고. 고용보험은 한 군데밖에 안 돼요. 고용보험료가 높은데 한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 국민연금은 자기가 나중에 탈 거니까 여러 군데 가입 가능해요. 투잡, 쓰리잡 하면 가입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가입하고 또 지역보험으로 더 넣겠다 이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해보니 그건 안 되고, 연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소득 안 돼도 그냥 최고로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죠. 지금 한 45만 원인가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은 떨어져요. 가장 수익률이 높으려면 국민연금 가장 적게, 보험료 가장 적게 9만 원짜리 최하 이런 거 가입하는 게 수익률은 높아요. 왜 그렇겠어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일반 사보험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제가 연금 개시일로부터 딱 한 달 받고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그다음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배우자가 있으면 유족연금 배우자가 받는데 자식은 못 받아요. 미성년자 아니면. 자식은 성년이 되면 못 받아요. 그거 좋더라고. 지금 와이프가 저를 죽일 가능성 좀 희박해. 국민연금 받아 먹으려면. 안 그러면 귀찮잖아요. 나이 먹은 거 있으면, 옆에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연금이라도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살려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돈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기는 하다더라고요. 그 돈 못 벌면 이혼할 수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돈 벌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사랑이에요. 정지조건부. 그 사랑에 조건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민법에서 신분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붙이고 있죠. 자, 공과금. 그 다음에 8순위가 일반 채권입니다. 맨 마지막에 일반 채권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등기 한다고 했고요. 등기하러 등기소에 갈 필요 없고요. 인도명령, 명도 소송이 있는데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6개월이 우리 프린트 42번에 있습니다. 42번. 42번에 몇 번에 있어요? 인도명령 10번. 네, 10번. 인도명령 신청기간 6개월 이내 10번, 42번에 6개월 넘으면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인도명령은 42번에 10번. 찾았어요? 6개월 넘으면 인도명령이 안 되고 명도 소송해야 돼.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도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인도명령은 판사한테 인도명령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 교부해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명도소송은 소송하려면 소송기간이 빨라야 2, 3개월 이상 걸리고 아무리 빨라도
소송비도 2,3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 명령이 가능했고 세입자, 임차인 등의 경우 무조건 명도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임차인이라도 후순위 임차인이면 인도 명령이 가능하다고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옛날에는 명도 소송해야 되니까 어차피 소송비 2,300 들어가니까 거품 물고 들어누워서 이사비 안 주면 이사 못 나가겠다 해도 2,300만 원 주고 합의를 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곧바로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요즘은 이사비 한 50만 원밖에 안 줘요. 어차피 강제 집행을 하면 인도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부들이 와서 물건 드러내면 일당은 줘야 돼요. 그게 5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50만 원 주고 이사 나가면 내가 50만 원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경매가 가장 어려운 게 이게 명도예요. 명도. 세입자 울고불고 망했다고 뭐 보증금 다 떼있다 하는데 그걸 무조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가슴 아파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여려서. 독할 것 같아요. 웃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공매. 공매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공매는 여러분들이 온비더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홈페이지 온비더 전자입찰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654페이지입니다. 매수 신청 내리 대상물 2번. 우리 프린터 34번. 요약집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분은 요약집에 이제 맨 마지막 시험장에 가져갈 때다가 체크하면 되겠죠. 34번에 보면 메뉴에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7개.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없는 거는 뭐냐 하면은 소송 대리 안 됩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안 됩니다. 그럼 되는 거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입찰표 작성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654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는 해당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농지 취득 자익 증명,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니라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오로지 중개 대상물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만 해당됩니다. 655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요약집 맨 뒤에 그 요약집 220페이지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220페이지에 보면 그게 매수 신청 대리 대상,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고 공인중개사법을 비교를 해놨어요. 표에다가. 그 뒤로 계속 비교해놨는데 이런 비교된 거 위주로 보셔야 돼요. 공부하는 요령은 나중에는 비슷비슷한 걸 비교하는 걸 묻잖아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고 차이점을 비교해놨습니다. 220페이지, 21페이지, 쭉 22페이지 여기서 아마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의 요건입니다. 등록의 요건. 등록 요건, 그 요약집 오늘 받은 거는 221페이지에 등록 요건 나와 있는데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법인의 등록 요건 중요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은 우리 책 655페이지에도 그 중간에 박스에 비교해놨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비교를 해놨죠. 차이점 위주로 보셔야 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하죠. 보정 설정을 미리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등록 전 교부 전. 우리 프린터 56번에
56번에 1번하고 3번을 비교하는 게 나온다고요. 56번에 1번은 찾았어요? 56번에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3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시기가 다르니까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둘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55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의 결격 사유 동그라미 1번.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데 단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 지나도 된다. 제지에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3번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4번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 5번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 그 요약집은 221페이지 결격 사유 두 개를 비교해 놨는데, 그러면 그 요약집 221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가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가 없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 우리 교과서 655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공, 줄여서 개공. 개공이 아닌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개공이 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못 한다고요. 즉 중개업을 하는 사람만, 개업 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56페이지 교과서 656페이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합니다. 양가로 2번 등록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칙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됩니다.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죠? 동그라미 3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4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 4본이 들어가야 되니까 개공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가능하다고요. 자격증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 우리 프린트 52번에 11번에 있는데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12번이 아니라 52번에 11번 찾았어요? 프린트 52번에 11번. 자, 그 다음에 657페이지 6번의 양가로 1번 등록 처분. 지방법원장은 14일 안에 등록해야 된다. 14일. 우리 프린트 2번 맨 밑에서 두 번째 별표를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프린트 2번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658페이지입니다. 658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우리 프린트는 53번의 교육제도 5개를 비교해 놨는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개공만 받고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지방법원장 X로 출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되고요.
단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면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우리 프린터 53번에 있는 교육제도 가운데 있는 세 개가 사전교육인데요.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사전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요. 그럼 사후교육은 뭐가 있냐면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법조문에 사전교육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그래도 편의상 사후교육은 아니고 사전교육 맞죠? 미리 받는 게, 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게 사전교육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교육기관 지정인데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게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만 가능하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X라고 프린터 53번에 까만 별표에 보면 공기업 X라고 돼 있죠. 53번 프린터 까만 별표 하나밖에 없잖아요. 표 안에. 대학 전문대 협회만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고 맨 마지막 가로 안에 공기업 X라고 돼 있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이게 658페이지 교과서에 있잖아요. 지금 프린트 몇 번 하는지 잘 모르면 나중에 요약집 하면서도 프린트 몇 번 하는데 잘 모르면 번호만 적어놓고 빨리 진도를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자꾸 번호 찾고 있는데 또 진도 계속 나가고 있고 막 짜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오시거나 이렇게 하면. 아니 어째 다른 학원에서 그러더라고. 뭐라고 찌끄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해가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천천히 하고 지금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요거는 똑같아요. 중개업하고 똑같다고. 손해배상 책임은 보정 설정 금액도 똑같잖아요.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다 똑같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똑같은 거는. 다른 거 차이점 있는 게 주로 나온다고요. 660페이지 맨 밑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미리 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감독법원이 지방법원장이죠. 그 다음에 661페이지 양가로 2번 휴업기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건 제가 건의해서 생겼는데요. 옛날에 매수신청 대리 휴업 폐업이 불가능했어요. 이게 시대적 배경인데 2006년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이걸 만들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여소야대였습니다. 지금 아마 윤석열 정부도 여소야대인데요.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소야대면 실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 법률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건 없이 한다고 이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이런 거 손보겠다 미리 다 발표해놓고 그걸 안 하면 또 굉장히 신뢰에 금이 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죠. 야당에서도 동의 안 해주기 힘들어요. 미리 다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세금 깎아준다 해놓고 안 하면 국민들이 가만 안 있죠. 들고 일어나고 표 한 표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세금 깎아준다 하면 무조건 찬성이에요. 더 받는다고 하면 다 싫어하고요. 근데 유능한 정권은 국민은 저항 없이 세금을 잘 받는 정권이 유능한 정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오늘 새 정부에서도 이제 전기세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다 깎아준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정권을 잡으면. 그럼 이제 전기세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원가 연동제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원가 연동제가 맞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3조인가 4조인가 적자라더라고요. 한전에서.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휴업, 옛날에는 휴업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휴업이 안 되고 폐업이 안 되면 말이 되냐, 말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러 가면 지방법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거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중개업을 폐업하지 않는 한 무조건 해야 된다.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휴업도 안 되고 폐업도 안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 헌법 침해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바꾸다가 결국 지금은 이제 휴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무조건 공제료, 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내야 돼. 1년마다 하든 안 하든 무조건. 근데 이제는 휴업, 폐업이 가능하다고 매수 신청 대리만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옛날에는 안 하려면 중개업까지 같이 그만둬야만 했어요. 이게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야당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서 만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하도록 하다 보니까 대법원 규칙은 자기들이 나중에 변호사 될 거니까 변호사한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요. 원래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라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게 법무사도 가능합니다. 개업공개사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휴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방식인데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동그라미 1번 각 대리행위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가로 안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을 첨부해야 된다. 인감증명 첨부하는 것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감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민법에서도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를 하면 인감증명 첨부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 없죠? 수권행위 수여 의사표시만 하면 되지 반드시 문서로 인감증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인감증명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실무상 나중에 대리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즉 아파트 분양받는데도 그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아닌 사람이 가려면 인감증명하고 위임장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인감증명이 꼭 있어야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입증하려면 인감 떼줘놓고 나는 대리권 준 적이 없다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인감증명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출석해야 됩니다. 법원에 반드시. 개업 공개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니까 실무교육도 반드시 개업 공개사만 받는다고요. 우리 중개실무교육은 임원, 사원 또는 책임자, 소속공개사도 중개실무교육 받죠. 왜냐하면 소속공개사도 중개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매수신청들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오로지 개공만 할 수 있고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교육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출석 못하니까요. 662페이지 사건 카드 보존 맨 밑에 양가로 3번 5년입니다. 5년. 우리 프린터 41번에 4번부터 6번 3개 찾아서 밑줄 치세요. 41번 4번부터 6번. (41번) 4번부터 6번 찾았습니까?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5년. 근데 3년짜리는 2개 있죠. 46번에 7번, 8번. 46번에 7번, 8번. 3년짜리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63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박스에 보면 디귿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이게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취득 시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입니다. 663페이지 박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는 34번에 있습니다. 프린터는 34번 34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4개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리얼이 뭐냐면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설명해야 된다고요. 압류, 가압류, 건저당, 담보가등기 이런 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말소되니까 다 없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똑같은 확인 설명서라도 글자 잘 봐야 되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라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비슷비슷한 걸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고득점 하려면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시험도 다 마찬가지고요. 뭐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써도 비교해서 써야 돼요. 외국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게 논문이잖아요. 비교해가지고. 논문은 우수한 논문을 쓰려면은 남이 주장 안 하는 걸 소수서를 주장해야 우수한 논문이에요. 남이 말하는 거 해놨더니만 남은 거 다 베끼는 거 그게 논문이냐고 저도 엄청나게 요구도 먹었어요. 논문은. 그런데 우리 시험은 소수서를 하면 안 되고요. 판례만 해야 돼. 판례만. 논문은 남이 주장 안 하는 걸 그걸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은 논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664페이지입니다. 보수 및 영수증인데요.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에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상이 아니고 초과라고 해야 말이 맞죠.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시험에 이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해도 X하면 안 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법 조문 그대로 나오면 그게 맞는 말이라고요. 제가 법원 행정처에게 고치라 잘못됐다 하니까 저 근무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좀 따지지 맙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인데 어쨌든 법이 잘못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수에 대한 설명을 언제 해야 되냐면은 위임계약 체결 전입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밑줄 치세요.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계약 체결 전인데 매각 허부 결정 전에 매수 신청 전에 뭐 X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 전에가 아니라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영수증 교부는 해야 됩니다. 영수증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양가로 5번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시험에 나왔잖아요. 31회 때.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죠. 잔금 치료야 받을 수 있습니다. (666페이지)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 게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세요. 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666 위에 박스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시라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40번에 11번 40번에 1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 제가 말할 때 찾으려면 빨리 찾고 안 찾으려면 끝까지 안 찾아야 돼요. 안 찾고 있다가 또 이게 제가 다른 거 넘어가려니까 불안해가 또 그때서 찾으면 이제 못 따라오는 거죠. 프린트 말할 때 찾으려면 바로 찾고 안 그러면 아예 끝까지 교과서에다 그냥 40분에 11번 적어만 놓고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처음 와서 정신없어가지고 처음 오자마자 프린트 보라 했다 책 보라 했다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40번에 11번) 찾았어요? 휴업 폐업을 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매수 신청 대리 휴업 3개월 초과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미리 신고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휴업은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10일 이내 하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밑줄 치라고 한 거예요. 중개업을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려면 미리 등록관청에는 미리 신고해야 되죠. 그 지방법원장에는 사후 10일 이내 한 번 더 신고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4번 금지행위. 666.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2번, 3번만 시험에 나왔어요. 그거 두 개만 좀 특이해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2번,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두 개만 밑줄 치라고요.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건데 두 사람한테 내가 낙찰 받아줄게 해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돈만 받아 챙기면 안 된다고요. 어차피 1등은 1명을, 경매는 1명 뽑는 거라고요. 만약에 동점자가 2명 나오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똑같이 1억 써내면 그때는 동점자들끼리 추가 입찰을 해요. 다른 사람은 참여 못하고요. 그래도 또 동점, 또 둘 다 1억 5천 써냈어요. 그러면 그때는 추첨해요. 둘 중에. 계속 똑같이 나오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또 똑같이 써내면 그때부터는 추첨해가지고 정한다고요. 그 1등 1명 뽑는데 2명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동네 말로. 물론 뭐 법적으로는 사기가 성립은 잘 안 됩니다. 둘 다 사랑한다고만 하고 마음만 표현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둘 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돈 뜯어내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지도 감독입니다. 667페이지. 예, 우리 프린터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12번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 동그라미 4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가로 안에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와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668페이지 668페이지 위에서 양가로 4번 찾았어요? 양가로 4번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50번에 동그라미 3번 50번에 동그라미 3번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 위반 행위를 하면 오로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밖에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해가지고 징역 벌금 과태료 없습니다. 절대적 취소 이거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 내용 전부 다 합해서 한 문제 나오니까. 자, 그럼 특이한 것만 근데 보자고요. 박스 안에 절대적 취소해 보니까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폐업을 하는데도 등록 취소합니다. 더 이상 중개업 안 하겠다, 매수 신청 대리 안 하겠다고 폐업을 해도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왜? 기분 나쁘게. 근데 이렇게 해서 등록 취소되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했죠. 폐업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경우는. 2번이 특이하니까 밑줄 치놓으시고요. 임의적 취소는 669페이지 669페이지 동그라미 8번 하나만 밑줄 치놓으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프린터 44번에 15번 44번에 15번 찾아보세요. 44번에 15번 이거는 지금 찾아보자고요. 44번에 15번 44번에 15번 매수 신청들이 임의적 취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데 12번에 보니까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취라고 되어 있죠. 절취.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 똑같이 2 플러스 1인데 주의하시라고요. 그래서 12번하고 15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는 필요적 없고 전부 임의적 업무정지밖에 없죠. 6개월 범위 내에 살 수 있는데 매수신청 내리는 절대적 업무정지,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고요. 업무정지 기간은 공인중개사법은 4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6개월 이내인데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45번에 2번에 보니까 1월 이상 2년 이하죠. 45번에 2번, 42번에 2번 두 개를 구분해야 되겠죠.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42번에 2번 보면 6개월 이하라고요. 근데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45번에 2번에 보니까 1월 이상 2년 이하. 그 밑에 박스 동그라미 1번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중개업은 휴업하고 매수신청 대리만 못한다고요. 반드시 매수신청 대리는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된다 했죠. 중개업이나 매수신청 대리를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폐업, 공인중개사법상 휴업만 적어놨는데 매수신청 대리 휴업해도 절대적 업무정지에 우리 책에는 지금 다 안 나와 있어요. 요약집에는 다 해놨나 한번 볼까? 예, 요약집은 217페이지, 요약집이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우리 요약집 가지고 있는 분 217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니은 217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니은 법 제21조 또는 이규칙 13조 2 제1항 규정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뭐 조문을 적어놔서 이게 21조가 뭔지 모르겠는데 법 21조 찾아보면 이게 중개업을 폐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 13조 2 제1항이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를 폐업하는 경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책에는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절대적 취소라고 돼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를 폐업해도 절대적 취소라고요. 이 말입니다. 절대적 업무정지 보세요. 그럼 절대적 업무정지도 218페이지 양가로 4번 요약집 218페이지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기역에 법 21조 또는 이규칙 13조 2 제1항에 따른 휴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조문은 찾아봐야 알겠지만 앞에 있는 거는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뒤에 있는 거는 매수신청 대리를 휴업한 경우라고요. 이게 저는 요약집을 제 개인 감정을 넣어서 적은 글자 하나도 없어요. 개인 감정이 들어간 글자 하나도 없다고요. 그건 뭐냐면 법조문, 판례,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밖에 없다고요. 제가 임의로 적은 글자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글자 적었다면 워드치면 전부 오타나요. 그래서 제가 절대 한 글자도 제가 적은 글자 없어요. 전부 다 뺏겼다고 어디에서. 법조문 그래도 스크랩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법조문상 표현이 우리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잘 안 고친 거는. 결론은 중개업을 휴업해도 절대적 업무정지, 매수신청 대리 휴업해도 절대적 업무정지, 즉 중개업을 폐업해도 절대적 등록 취소, 매수신청 대리를 폐업해도 절대적 취소. 제가 법원행정처장한테 저는 전화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래 기분 나쁘라고 만들었다.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볼래 했는데 녹음해가지고 법원행정처장한테 이야기하겠다니까 말 안 하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이름이 뭐냐 직책이 뭐냐 이걸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약간 그때부터는 대답하는데 좀 신중하게 해요. 안 물어보고 하면 나중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면 할 수 없잖아요. 그 직책이 뭔데 이름이 뭔데요. 물어봐야지 저는 꼭. 임의적 업무정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670페이지입니다. 670페이지. 양가로 5번 교과서 670페이지입니다. 처분의 사전 사후 절차입니다. 처분의 사전 사후 절차입니다. 우리 요약집은 지금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은 219페이지. 뭐냐 하면은 동그라미 2번 교과서 670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면 의견 진술규의 부여입니다. 의견 진술규의 부여. 우리 요약집은 219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5번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를 하려면은 청문을 했습니다. 들을 청, 들을 문.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도 청문을 안 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 다르잖아요. 그 차이 나는 점을 유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 말은 우리 프린터 40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어요. 40번에 동그라미 6번. 40번에 동그라미 6번. 의견 진술규에 청문 통지라고 돼 있죠? 의견 진술규에 10일. 청문 통지도 1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청문을 실시하기 10일 40번에 6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표시 제거 및 사실 표시 의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죠. 매수신청 대리는 표시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는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원래 출입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표시한 게 맞죠. 저는 태어나서 이때까지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이는데 저는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못 봤죠.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그걸 질의해봤어요. 하나도 못 봤는데 업무정지된 건 한 건도 없죠. 물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도 업무정지됐다고 안 써붙여놨는가요? 물으니까 그 써붙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어요. 의무가. 매수신청 대리인 써붙여야 된다고요? 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숫자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써붙이는 걸 못 본 거예요. 술집은 저는 봤습니다. 그 영업 정지해가지고 써붙이는 거 빨간 거 막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영업 금지, 식품위생법 제 몇 조 위반. 김밥집도 봤어요. 제가 우리 동네 김밥집도 그 식중독 걸려가지고 영업 정지해가지고 막 출입문에 써놨더라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써붙일 필요 없지만 매수신청 내리는 출입문에 써붙여야 된다. 업무정지 됐다고. 지금 제가 비교되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과목 다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논문을 쓰든 국가시험을 보든 모두. 자, 5번 등록증 반납입니다. 반납은 모두 7일 이내입니다. 우리 프린터 39번에 반납하는 거 3개 3, 4, 5번 3개 있습니다. 3, 4, 5번 3개. 39번에 3, 4, 5번. 이제 그 요약집 맨 뒤에다가 체크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꾸 돼 있는데 불극히 하면 너무 눈 아프니까 요약집은 깨끗하니까 맨 뒤에 거기다 해도 된다고요.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새 책에다가 체크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미 돼 있는 데다가 또 막 어떤 분은 또 계속 돼 있는데 손때가 묻은 데가 좋다는 분도 있어요. 그건 개인 취향이라고요.
그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 같으면 새 책에다가 또 숫자 체크하고 싶어요. 이미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39번에 3, 4, 5 돼 있죠. 돼 있는데다 또 계속 막 벌겋게 칠하면 눈이 아프니까 이제 요약집에 안 돼 있는데 요약집 맨 뒤에도 있잖아요. 맨 뒤에 있죠. 요약집 맨 뒤에 거기다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그는 개인 취향에 따라 알아서 하세요. 7일 이내 3가지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취소라도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또 취소 3개는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 안 하고 뭐 한다고 했어요?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죠. 취소 3개 청문하고 취소 3개 반납합니다.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안 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안 한다고요. 특이사항을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된다. 우리 프린터 51번에 44에서 47 51번에 44에서 47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우리 44, 45, 46번에 있는 걸 조금 똑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지금 제가 적고 있어요. 칠판에 있는 거하고 그게 조금 다르죠? 똑같아요. 51번에 51번에 44번은 사망, 해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44, 45 지금 조금 다르게 적었잖아요. 방향을 같은 의미인데 사망, 해산 똑같은데 비교를 하라고 저는 조금 지금 다르게 적었어요. 프린트 있는 거 똑같은 내용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반납 사망하면 반납 규정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그 제가 옛날에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했어요. 오늘 만난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세대 같이 한 겁니까? 주민등록표상은 세대원으로 구성 안 돼 있는데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법에 의한 세대를 같이 한다는 게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안 한 사람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죽으면 반납하는 거 모르겠죠? 그 죽어가지고 반납받은 거 있습니까? 따지니까 없다더라고. 그럼 왜 이런 거 만들어놨냐 이랬더니만 삭제를 했어요. 옛날에. 공인중개사법은 삭제를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법 만들어 놓고 바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납 규정이 세대를 같이 한 자가 반납 규정이 있다고요. 이 매수 신청 대리는 법은 행정처에서 만들었어요. 공인중개사법은 국토부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물론 법제처에서 만들긴 했지만 자 근데 해산을 한 경우 대표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합니다.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합니다. 비교가 되니까 비교해서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 좀 다르니까 똑같은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5, 6월은 요약집으로 이론 마지막입니다. 5, 6월. 이론 마지막이고 이제 7, 8월 문제 풀고 9월, 10월은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 시험은 꼭 좀 응시해 보시고 시간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점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점수에 절대 연연해하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